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또다시 불매 터트린 중국. 2. 미국 보조금 필요 없고 한국 가겠다. 3. 힘들 때 떠난 한국은 배신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이 어떤 나라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문하고 불매를 일삼던 것에 대해 한국에서 발표된 엄청난 결과에 중국이 놀라움을 급기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BMW와 같은 기업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전개하며 과거 현대자동차와 같이 중국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발표된 내용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큰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한국,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종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종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종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가 탔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쑤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 달 내에 매각하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지에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라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5억 개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보안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의 전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 앱으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았고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국에서 180만 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 대를 판매하며 5분위 한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물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갔습니다. 외국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 과 도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법인 베이징현대는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 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타를 주려 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희 에다기아는 2번이나 완전 자본 잡식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두 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점유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ID 점사의 중국 판매량은 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 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 대를 팔고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하며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2,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 그룹이 1위로 몰아선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 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 대에서 2025년 50만 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 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몰라 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 몸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 원 못 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 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종 종십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국외 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오를 종십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따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종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 인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순이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도요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도요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 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 대와 해외 27만 대에서 누적 9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도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충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IRA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 갖고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수를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특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몬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상활에서 내부 합선이 원인으로 결론 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몬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가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CATL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 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물매를 과감히 뛰어넘은 한국, 더 큰 기술로 세계를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 미 정부의 자국 중심주의를 대거 반영한 최근의 행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폭주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폭주라는 것은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IRA 법은 동맹들을 내몰고 특히나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받는 국가가 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미국 기업들조차 IRA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이대로라면 사실상 법안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또한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보조금도 마다하고 한국에 대거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 정부가 얼마나 무지막하고 빠르게 전개 중인지 봐야 하는데 실제 IRA 법 관련해 심지어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공장 이치 후 곧바로 보조금 철회는 안 했는데 미국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잉크도 안 마른 시점 착공 시작도 안 했는데 보촉을 철회를 발표한 것이죠. 게다가 이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서서히 반도체 분야로도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미묘하게 한국 업체와 자의를 두고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삼성이 미국에 무려 2천억 달러, 280조 원가량의 투자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는 텍사스 주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의 상하원 의원들이 매우 흐뭇해한 사안이었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게 되며 일자리가 넘쳐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면서 일단 삼성 반도체 모시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론 역시 미국에 투자를 발표했는데 미 정부 태도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마이크론사는 반도체 과학법으로 절반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말이 없었던 것으로 자칫 또 한국이 현대차처럼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법안의 집행과 실행의 세부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 정부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반도체 과학법안 520억 달러가 미 정부의 의중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자국 업체만 노골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했듯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미 정부는 IRA 법 개정 세부 사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면서 다소 희망이 섞인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 정부에 진서를 보냈으며 세부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미 재무부와 국세청, IRS,
은 이번 주에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으며 여기에는 한국 업체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까지 비판을 하니 미국에서 동맹을 우대하는 게 아니냐는 희망이 섞인 의견을 냈는데, 쟁점은 과연 IRA가 명시한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수정입니다. 이것으로 현대차는 현재 보조금을 못 받고 9월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이 북미 조립 조항이 개선되냐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역협회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출신인 위녹 상원의원이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차 보조금 지급 관련한 발의가 되기도 하고 재무부와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미국 관련 업계에서는 IRA 개정이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이런 의견은 미국 자동차정책위원장으로 미 정부의 자동차 관련해 해박하고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마트 블러트 회장으로부터 나왔는데,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 재무부와 국세청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는 아무리 합리적인 설득을 해도 백악관에 먹히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실제 미 상무부 장관 지나 러먼도는 한국의 투자를 빼앗아왔다고 자랑하는 국면이며, 미국 의싱턴가에서는 현재 미국 중심주의 법안을 지지하는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상하위원을 오랜 기간 설득하며 법안을 개정해야 하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 로비가 막가했으며, 미국 중심 법안과 로비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버리니 더욱 한국이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대차는 3년간 보조금은 그저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서도 이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이미 북미 시장 실적이 2년간 얼마나 피해를 물지 계산하고 있으며,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실을 막아낼지와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관계자들은 결정적으로 2년간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가 10%에서 30% 이상 증가하는 이 상황에 초반 시장 점유율이 매우 중요한데 후발주자는 역전을 해야 해서 크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전기차는 물론이고 반도체 분야에서 뭔가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미국 주요 반도체 업체가 보조금도 마다하고 한국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NYT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뉴욕주에 140조 원가량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된 배경은 절반 이상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결심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이크론도 삼성과 비슷하게 반은 강제로 미국에 왔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지만 반도체 과학법에 따르면 더 이상 중국 공장 확장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안은 앞으로 중국의 새로운 장비나 공정을 투입 급지를 해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히 반도체 산업 역사상 충격적인 법안이라며 실행될지도 매우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최고 접단 공정이 가미된 반도체가 생산이나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사업은 괴멸하게 되죠. 따라서 삼성은 물론 마이크론조차도 중국 투자는 이제 불 건너갔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계속 반도체 동맹 칩4가 아니라 칩5를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해줄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죠. 실제 중국은 반도체가 끊길 상황을 가정하고 현재 대만 침공까지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IA에 따르면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수복을 완성하라는 의도를 비춘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만의 TSMC를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곧 TSMC 공장을 파괴시킬 준비도 한다고 하며, TSMC 위 전문 인력을 곧바로 미국으로 전원 피신시킨다는 로드맵까지도 가동 중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이 반도체 패권에서 중국을 완전히 제외해버릴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맥락 가운데 미국은 이제 전세계 반도체 회사를 모두 미국에 집결시킨 것이며, 여기에 마이크론은 미국 국적 마크를 달고 있으니 더욱 미국 공장 설립에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절대절명의 상황을 물리치고 한국에 오겠다는 미국 초대형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최근 한국에 R&D 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와 시기,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입점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오는 이유는 그들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가 바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삼성이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이는 로드맵일 뿐 확정은 아닌 것이고, 역시나 핵심 공정은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비롯해서 한국에 라인을 대거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EUV 전용 라인도 계속 완공되어 오픈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각종 장비업체들은 한국에 입점을 안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계 3위 미국의 식각 장비업체 램리서치 역시 용인의 R&D 센터를 올 4월에 오픈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왜 올 수밖에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삼성, 하이닉스 라인에 지리적으로도 붙이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이고 시시각각 바뀌는 생산 스펙과 공정 업그레이드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어도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반도체 초대형 클러스터에 붙어 있어야 좀 더 한국 업체와 손을 잡기 수월하고 각종 수주나 연구개발을 집행하는 데 유리한 것이죠. 실제 램리서치의 한국지사 램리서치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의 거점을 조성하는 게 당연하다며 램리서치가 제공하는 모든 칩 제조 공정 전반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각종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채널에선 미국은 막대한 보조급까지 주는데 왜 그러냐는 반응인데요.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에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제조 공정이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라 제조 공정 라인들이 가장 앞서 있는 한국이나 중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 이후 한국에만 몰리는 추세라면서 아시아의 허브가 한국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싶더라도 미국엔 이제 막 제조 라인들 확장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라인이 완성되고 안정화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미국 업체들이 보조금이 중요하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1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역시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삼성도 2천억 달러를 미국에 다 쏟아부을지 아닐지 모르며 역으로 립서비스를 했을지 모른다며 현대차의 경우 북미 시장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반도 없어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계자들은 한국도 분명 IRA의 희생이 되어가지만 적절히 미국에 대응하면서 한국 이득을 챙기면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이란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각자 수도에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엔 테헤란로가 있으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잠시 이란의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며 이란은 급격하게 보수적인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과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처럼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남자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며 미니스커트까지 입었으니 당시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훌륭한 협력국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며 이란은 점점 국수주의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서방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이란에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 안보리에선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선 2006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고 UN 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무기와 전략 자산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을 지속하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UN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을 제재하는 것과 필적할 만한 경제적 조치,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미국 내 모든 이란의 자신이 묶였고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 중인 이란의 자산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들은 어차피 동결 조치되어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란과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란 측도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제 조치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 이유인 핵개발에 관한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감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핵개발 현황을 공개할 테니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며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관련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이란의 국민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드디어 외국산 수입 물품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국제교류가 막혀있기에 이란은 외국산 물건을 구할 수도 없으며 몇몇 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것만 써야 하기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라면 수입 물품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며 오랜 제재로 이란의 부유층들도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현재는 석유가 넘쳐나도 팔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뜬금없이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위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의 가전제품들은 전세계 최고 품질이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제 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항구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 비용과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 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적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국운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란은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삼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해 이란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소식을 전합니다.